안녕하십니까, 강비호 작가입니다. 오늘은 증문즉답 잘하기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플러스펜을 통해서 시 낭송에 대해서 연습해 봤습니다. 짧은 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실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좀 지루해 하시고 또 훈련을 해보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손쉽게 또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았습니다. 간단하게 책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이 마인드 트레이닝, 두 번째 장이 프리젠터 트레이닝, 세 번째 장이 PPT 트레이닝입니다. 바로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하는 3요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명저인데 책이 팔리지를 않습니다.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고 싶다 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을 내가 잘한다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아도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으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하면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는 기준, 프레젠테이션을 못한다는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히 나는 잘해, 나는 못해, 나는 못하는 편은 아니야, 나는 잘하는 편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나 여러분이 속한 그룹에서 발표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본인이라면 그분은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조직이나 그룹 내에서 내가 1등이 아니다, 압도적인 1등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프레젠테이션을 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한 회사, 내가 속한 조직, 내가 속한 그룹에서 내 지인들 중에서 내가 발표를 가장 잘한다 라고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다 프레젠테이션을 못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실제로 링에 올라가서 싸운다거나 전문적인 프레젠테이션 강사가 되기에는 부족한 실력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기적의 플러스펜 훈련을 해보셨다면 내 실력이 그렇게 높지 않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플러스펜을 물고서 챕터 전체를 낭송하는 10분 내지 20분 정도의 원고를 낭송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여러분의 실력이 그렇게까지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녹음해서 점검을 해보시면 틀리는 게 부지기수고 실제로는 10분까지를 다 낭독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매우 일천한데 비해서 여러분의 실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이 안 팔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더 냉정하게 본인을 평가하고 또 시합장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를 고민하신다면 연습하시는 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제대로 하셔야 되고 긴장해서 하셔야 되고 그래야만 실력의 향상이 있고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 증문즉답 잘하기는 대부분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면접에서, 사람과 사람의 첫 만남에서, 기타 모든 부분에서 다 통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잘 익혀두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흔히들 말하는 말을 참 잘한다, 야 정말 대화의 기술이 뛰어나다, 연설이나 발표력이 정말 좋구나, 한마디로 진짜 말을 잘한다 라는 거는 뭘까? 그 기준은 뭘까? 라는 점을 여러분이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십니다. 내 주변에 저 사람은 정말 말을 잘해, 말이 정말 맛깔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 대부분이 다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서 기준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기준을 잡을 것이냐?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미디어에 나오는 유명 강사, 미디어의 시사대담이나 프로에 나와서 발표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 가장 말을 잘한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을 주요 체크리스트, 즉 점검 대상으로 놓으시고 비교 분석해 보시면 실력의 차이, 그리고 왜 잘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나는 저 사람이 정말 말을 잘한다고 생각해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또 실제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테크닉이나 현란함으로 와, 그 사람은 정말 말을 잘한다 라는 이미지만 남고 정작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기억 안 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바로 말하는 기술이 내용을 압도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잘한다, 발표를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머릿속에 각인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내가 정말 말을 잘하고 내가 정말 토론을 잘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테크닉에 의존해서 발표를 잘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는 발표를 그렇게 잘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도 유념해서 꼭 보셔야 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이 사람은 참 말 잘한다 라는 기준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왜 말을 잘할까? 내가 왜 그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느꼈을까? 라는 부분을 점검해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점검할 거냐? 그 기준이 필요하죠. 그 기준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실력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모니터를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발표하시거나 여러분이 대화하시는 상황을 녹화가 어려우시면 녹음이라도 한 번 해서 꼭 다시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한 10번 정도 들어보시면 아, 내가 대화하는 수준이나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몇 번 모니터링 해보시면 내가 이런 것은 고쳐야 되고 이런 것은 바꿔야 한다 라는 기준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발표를 녹음하고 녹화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쭉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분석력도 늘고 여러분의 실력도 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모니터링 해야 한다 라는 것을 습관이 되도록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 강사,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의 강의나 내용을 모니터링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실력은 줄어요. 본인이 나쁜 습관이 생기거나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대화나 단어가 들어가서 의미의 혼선을 빚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발표나 내용은 녹화나 녹음을 하셔야 돼요. 녹화가 어려우시면 녹음은 꼭 하셔야 됩니다. 녹음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점 반드시 아셔야 돼요. 프로 선수들도 발표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자기를 모니터링 합니다. 유재석도 자기가 MC 본 것을 즉석에서 모니터링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해야 현재 자신의 몸 상태를 알고 그 다음에 자신이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를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안 한다 그러면 실제로 실력 있는 1등 강사가 아닌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니터링하는 습관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내 강의, 내 발표, 이것은 반드시 녹음한다, 녹화한다. 그래서 들어보고 분석한다. 이거는 꼭 하셔야만 합니다. 모니터링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모니터링 하는 건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녹음해서 그냥 들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펜 물고 막 근육 키우고 지구력 기르고
이런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녹음하고 녹화하는 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 발표 잘하는 사람은 왜 말을 잘하고 왜 발표를 잘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발음이 정확하다, 말을 잘한다, 자신감이 있다, 외모가 뛰어나다. 이런 부분들에 관한 것은 이 책의 챕터 1의 마인드 트레이닝에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걸 좀 참조하시면 되고요. 순순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자면 말 잘하는 사람의 특징, 말 잘하는 사람이 되는 가장 쉬운 기술은 짤 두 단입니다. 짤 두 단을 외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 1. 짧은 문장으로 말한다. 두 번째, 두괄식으로 말한다. 세 번째, 단정형으로 말한답니다.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서 발표하시거나 대화하시면 여러분은 아주 설득력 있고 발표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긴 문장으로 얘기하고 미갈식으로 말하고 단정적이지 않은 언어를 쓴다면 여러분은 발표를 잘하거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니터링 할 때도 내가 이 방법에 해당하도록 발표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는데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짤 두 단, 짧은 문장 두괄식 단정형은 중요도 순으로 순위가 정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짧은 문장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대화나 발표가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십시오.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기준에서 미달하는 발표, 기준에서 떨어지는 발표자라는 뜻입니다. 짧은 문장으로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짧아야 됩니까? 짧으면 짧을수록 효과는 커지고 실수할 확률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짧게 문장을 끌어서 말하는 것이 기술이에요. 짧은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기술입니다. 그게 말을 잘하고 발표를 잘하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모니터링을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체크해 보시면 짧은 문장으로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짧으면 짧을수록 더 효과는 커집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석해 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짧은 문장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장을 길게 쓴다, 접속사 등을 써서 문장을 이어 붙인다? 그러면 좋은 발표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간결한 문장으로 계속해서 쭉 이어 붙일 때 그때 가장 효과적인 발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동사가 반복될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주어와 동사가 반복될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으로 말하는 것이 실제로 현장에서도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연습할 때는 어느 정도 되다가도 발표 현장에 가서는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십니다. 여러분이 국정 토론이나 아니면 시사 대담 프로그램, 토론하는 프로그램, 발표하는 프로그램을 자세히 보시면 짧은 문장을 구사하시는 사람이 긴 문장을 쓰는 사람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반적인 토크를 하시는 분들, 그냥 가볍게 대화나 잡담을 잘 하시는 분들도 역시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제가 있는 대화에 들어와서 발표하실 때는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답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훈련과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는 방법은 모니터링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발표했던 거, 내가 대화했던 것을 녹음이나 녹화해서 다시 보면서 이 부분은 잘못했구나. 이 부분은 너무 길구나.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저도 합니다. 제가 했을 때도 이건 너무 길다. 문장이 좀 잘못 구성됐구나. 라고 반성하면서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문장을 잘라내야 됩니다. 짧게 잘라서 이어붙이는 연습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두괄식입니다. 두괄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거는 토론이나 발표에서는 반드시 습득해야만 하는 기술이에요. 왜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상대방을 설득하고 감동을 주려면 미괄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소한 잡담이나 이런 거 할 거면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만 상대방을 설득하고 주장을 피력하는 데는 무조건 두괄식이에요. 결론 먼저 얘기해야 합니다. 결론을 얘기하고 설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결론을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결론에 대한 자신감이 없거나 아니면 결론을 자신이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은 발표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현란한 테크닉으로 듣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결론적으로는 남는 게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두괄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단정형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확정적인 언어를 씁니다. 무엇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무엇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죠. 그럴 때 신뢰도가 올라가고 호감도도 증대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쓰는 동사가 합니다, 씁니다, 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대답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짤, 두, 단. 짧은 문장, 두괄식, 단정형으로 대화하시면, 발표하시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즉문즉답이나 즉석에서 이루어진 훈련을 아주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신입사원 면접이라든가 기타 면접 볼 때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에요. 짤 두 단으로 대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은 질문을 받으면 즉시 답합니다. 질문을 받았는데 2, 3초 뭉갠다? 이러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질문을 받으면 무조건 신속하게 답변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답변을 시작할 때 세 가지 원칙. 짧은 문장으로 답한다. 두괄식으로 답한다. 단정형으로 답한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표를 모니터링 하실 때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아주 쉽게 여러분의 발표의 허점이나 여러분의 단점을 알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다 겹칩니다. 짧은 문장이 아니다. 두괄식이 아니다. 단정형의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여러분의 발표가 형편없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관점에서 꾸준히 모니터링 하시면 좋은 발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즉문즉답 스킬 세 가지를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아주 훌륭한 프리젠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이것 말고도 더 다양한 기술이 있고요. 즉문즉답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음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 전체적인 기술이나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내용이
이 책에 있습니다. 이 책을 구입하셔서 열심히 읽고 낭독 연습하시고 내용을 파악하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굿 프리젠터가 될 수 있습니다. 책 홍보를 했고요.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만큼 효과가 큽니다. 책을 사셔서 일독하시면서 동영상 보시고 연습하시고 모니터링 하시고 이렇게 총체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고, 한두 번 책을 완독하시면 여러분의 실력은 몰라보게 향상돼 있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연습을 안 해서 그렇지 연습을 하시면 실력은 금방 늘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자신감을 가지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CM 감리단장으로 가시는 분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시합장에서의 현실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연습하셔야 되고요. 한두 달 정도는 꾸준히 매일같이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10분씩, 20분씩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꾸준히 하시다 보면 현격하게 달라진 자신의 프레젠테이션 실력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레이닝을 하지 않고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발표력은 머리가 아니라 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단련하지 않고 머리만 단련하고 눈으로 책을 읽고 그래서 실력이 향상될 수 있다? 이런 거는 착각이에요. 물론 모르고 있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안다고 해서 실력이 향상되는 건 아닙니다. 몸을 단련하셔야 돼요. 오늘 알려드린 스킬 3가지, 짤-두-단, 짧은 문장 2갈씩 단정형, 이 3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외워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거나 발표할 때 내가 이 3가지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수시로 점검하시고 녹음해서 모니터링 하시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이 발표하는 걸 한번 모니터링 해보세요. 시사 대담 프로그램이나 유명 강사의 강연 등을 열심히 모니터링 해보시면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유명 강사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원칙이 몸에 붙을 수 있도록 어디 가서 어떤 발표를 어떤 상황에서 하더라도 이 3가지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플러스펜 훈련이 지구력과 근력을 향상시켜 준다면 이 짤뚜단 연습은 여러분의 발표력, 직문직답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이걸 마스터한다고 해서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기본 위에 다른 걸 섞어야죠. 다른 게 더 필요합니다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서 반드시 이 짤뚜단을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호기심에서라도 시 낭송 연습이나 이렇게 플러스펜 물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는 힘드니까 따라 안 하실 수도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가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이걸 물고 죽도록 고생한다?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디 가서 말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으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짤뚜단, 이 3가지가 정말 현장에서 그렇게 큰 위력을 발휘할까? 라는 의문을 가지시고 한번 다른 사람을 모니터링 해보세요. 나와 있는 사람들, 발표하는 사람들, 주변에 대화할 때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이 짤뚜단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짧은 문장을 쓰고 이렇게 2갈씩으로 말하고 단정형으로 말하니까 훨씬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내용을 아시고 여러 현장이나 모니터링에 적용해 보시고 본인의 개선점이나 실력 향상을 이루셨으면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기술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입니다. 짤-두-단 반드시 외우시고 반드시 현장에 적용하셔서 실험해 보십시오. 그럼 제 말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확실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반드시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짤뚜단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순식간에 갑자기 말 잘하는 사람, 발표 잘하는 사람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강비호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